유닛 5에서는 부가의문문과 간접의문문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부가의문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요 예문이 부가의문문이죠. Stretching prevents injuries. 스트레칭은 부상을 막아줍니다. 라는 평서문 뒤에 부가적으로 온 형태예요. Doesn't it? 이라고 물어보죠. 이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서문 뒤에 붙는 의문문의 형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은아 딸기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나은이가 정말로 딸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은이는 딸기 좋아해 그지? 라고 물어볼 때에는 어느 정도 좋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확실한 동의를 구할 때 쓰는 게 부가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형태는 비동사나 조동사나 문장에 따라서 두 동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되는 대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나오죠. 평서문이 긍정문이면 부가의문문은 부정형으로, 평서문이 부정문이면 부가의문문은 긍정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밑에 한번 살펴보면 This cocoa is hot 이라고 긍정의 형태로 평서문이 쓰였으면 부가의문문은 부정의 형태로 Isn't it? 이라고 물어보게 되죠. 두 번째, 의문문과 같아요. 평서문의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면 그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평서문의 동사가 일반 동사면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동사를 대신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가의문문의 주어는 주격 대명사로, 그러니까 주어 그 자체로 쓰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의 시제는 평서문의 시제와 똑같이, 그리고 부정형일 때에는 줄여서 추각형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밑에 예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소민 can speak, 여기에서는 조동사가 있죠. can speak English 라고 하면 부정형의 형태로 can she?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I haven't met you before, 현재 완료 시제인데 부정형이에요. 그러면 긍정형으로 have I?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부가의문문을 만들 때 이 have 동사를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ave는 생긴 건 똑같지만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일반 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장과 같이 완료 시제로 쓰이는 have는 have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완료 시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조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료 시제일 때에는 요 조동사 have가 뒤에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동사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다, 먹다 등의 의미가 있는 형태로 쓰였다면 그 경우에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have가 뒤로 나올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너 점심 먹었어 라고 물어볼 때 요 have는 먹다는 의미의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have가 뒤로 나가지 못하고 두 동사인 don't가 와서 don't you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have 같은 경우에는 have가 직접 나가는지 일반 동사가 나와야 되는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The students didn't study yesterday,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 그리고 부정문으로 쓰였죠. 그러면 긍정의 형태로 did the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주의해야 할 부가의문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will, you를 쓴다고 나와 있죠.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좀 난감할 수 있는데 명령문 형태면 시제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will, you만 붙여주면 됩니다. 오히려 더 쉽죠.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청유는 뭐냐? 우리 이거 할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let's가 청유문에 해당됩니다. let's 같은 문장을 부가의문문에 붙이고 싶을 때에는
shall we, 우리 그렇게 할까? 라는 의미의 shall we만 붙이면 됩니다. 오히려 더 쉽죠. 생각할 필요 없이 똑같은 걸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am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가의문문을 주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 그렇지?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형태이니까. 그래도 만약에 I am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부가의문문을 붙이고 싶다 라고 하면 am't I가 아닌 aren't I 라고 쓴다. 사실 am, not 같은 경우에는 줄여 쓰는 형태가 아직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줄여 쓴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발음하기 편하고 짧고 쉽게 쓰기 위한 건데 M은 뒤에 not의 형태를 붙이는 게 어떻게 줄였어도 발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m't라고 하기도 하고 ain't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편한 발음으로 이럴 때 축약형으로 쓸 때만 are 쓰자, aren't라고 하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부가의문문일 때에는 기본 형태로 aren't I 라고 쓴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there is,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의 부가의문문은 똑같이 비동사 the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될 때 이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좋아해? 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나는 너가 몇 살인지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궁금해 라는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know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이 목적어가 궁금해.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이 의문문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접 의문문의 형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간접 의문문은 평사문의 형태로 다시 돌아와서 쓴다. 평사문의 형태로 원래 동사 주어였던 의문문을 다시 주어 동사 형태로 써야 된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으로 나눠집니다.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그 의문사에 대한 정보를 대답으로 해줘야 되는 의문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에 대한 how old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고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그 where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죠.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es or no question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대답으로 yes나 no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dogs?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yes나 no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문사가 이 문장의 일부가 될 때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접속사 역할을. 그래서 의문사 그리고 그대로 주어 동사 이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Can you tell me 하고 의문사 써주고 주어 동사 이 형태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문장을 명사화시켜줄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if나 whether 같은 접속사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굳이 왜 많은 접속사들 중에서 if나 whether이냐? yes, no question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그런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의미적으로 적절한 거죠. 그래서 please tell me 라고 한 다음에 요 목적어 자리에 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if나 whether 써주고 그 다음에 she likes him 평서문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Do you know 접속사 if나 whether 그리고 Rick has been to Europ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한 가지
이 간접 의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에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오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동사를 외워야 됩니다. 동사 think, believe, suppose, imagine 요런 등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물어보는 동사가 이 주절, 요 주인절, 요 의문사절을 품게 될 요 주인절에 쓰이면 의문사가 문장 앞에 맨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스텝만 마지막에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문장에서 요 문장에서 Where is he? 라는 문장을 더한다고 생각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바꿔보면 Do you think 한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죠. 그래서 Where he is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의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동사가 생각을 나타내는 요 네 가지류의 동사다 하면 여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에 더 추가를 해줘요. 요 where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요 과정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Where do you think he is? 가 되는 거죠. 요 한 가지 과정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동사 항상 살펴보세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 유닛이에요.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나오는데 많이 쓰이는 문장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문 형태를 보면 상대방에게 명령, 요구, 충고, 금지 등을 나타낼 때 씁니다. 라고 나와 있죠. 사실 명령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마치 어린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쓰는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상대방한테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의 어조로도 쓰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긍정 명령문은 말 그대로 그냥 동사로 시작하면 되고 부정 명령문일 때에는 앞에 돈이나 never를 붙이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해석할 때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명령문으로 시작하는데 뒤에 and나 or이 나오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명령문 and는 뭐뭐 해. 그러면 그 결과 뒷부분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이고 명령문 다음에 or이 나오면 뭐뭐 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길 거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알아두면 해석할 때 정말 편할 거예요. Start now. 지금 출발해.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train.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야. Work hard. 열심히 공부해.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not get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거야. or이 들어가면 요 뒷부분에 요 앞부분에 대한 반대의 상황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앞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는 의미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청유문. 앞에서도 한번 이 표현이 나왔었죠. 청유문은 우리 같이 하자예요. 명령문은 너 이거 해 이고 청유문은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제일 흔한 형태가 let's로 시작하는 부분이죠. let's. 같은 표현 잘 쓰이진 않지만 이제 shall we? 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할래요? shall we dance?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shall we? 그리고 우리 교과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학교 시험에서 뭐뭐 하자 라고 할 때 how about, why don't we? 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쉬운 표현이라서 뭐 어려울 건 없지만 그래도 문제 풀 때 한 가지 생각해 두면 좋은 게 how about은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동명사의 형태로 ing가 옵니다. Why don't we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만약에 이 뒷부분이 ing로 돼 있다면 앞에 빈칸을 what about이나 how about으로 채워야 되고 it out으로 돼 있다면 why don't we로 채워야 됩니다. 이 형태에 한 가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탄문을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what을 사용하는 것과 how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언제 what을 써야 되고 언제 how를 써야 되는지 구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how라는 의문사는 주로 형용사와 부사와 관련된 의문사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요소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부사일 때 쓰는 게 how입니다. what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죠. what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명사와 관련된 의문사이기 때문에 감탄하는 요소가 명사일 때 씁니다. 여기 가운데에 형용사가 있긴 하지만 이 형용사는 메인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의 일부로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탄하는 감탄문을 한번 생각해보면 날씨가 좋아, 이렇게 좋은 날씨일 수가 라고 감탄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what으로 감탄을 한다면 what 다음에 감탄 요소가 명사여야 돼요. 명사일 때는 좋은 날씨라고 쓰면 되겠죠. What the good weather. 주어 동사 쓰고 싶으면 it is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how를 쓰고 싶어요.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how good. 그 중에 왜 감탄하는지, 좋아서 감탄하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how good it is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감탄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 what을 써서 감탄한다면 명사 형태로 감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탄 대상이 좋은 사람이겠죠. What a nice person you are 이라고 쓰면 되고, 만약에 how를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좋은 부분에 감탄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만 how nice you are 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탄하는 문장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how를 써야 될지 what을 써야 될지가 난감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감탄의 요소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한번 보면 what 감탄문에서 형용사 뒤에 오는 명사가 요 형용사 뒤에 오는 명사라는 거는 요 감탄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감탄 요소가 복수일 때에는 what 형용사 복수 명사를 쓴다. 다시 말하면 요 감탄 요소에서 요 명사가 복수면 어를 안 쓰고 그냥 복수 명사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챕터 1까지 무사히 끝냈습니다.